동일공업고등학교 1학년 자동차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사 박태환입니다. 4월 4주차 온라인 수업 1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8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 기업과 산업활동, 중단원 3,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의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서비스업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서비스의 생산 방식과 생산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88페이지 생각해보기를 선생님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은 여학생이 이미 설명을 하였는데 서비스업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형의 용역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비스업은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됩니다. 그 범위는 도소매나 음식, 숙박, 유통 등 일반적인 서비스업에서부터 금융, 정보, 컨설팅, 교육, 문화, 의료 등 여러 산업을 포함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89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이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정의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준비되는 제반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 자신이 직접 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기회가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고객을 위해 고객의 경험을 고양시켜 주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객과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교과서 90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페이지에 서비스업의 특성이란 도표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도표를 통해 서비스업의 특성은 무형성, 행위과정, 소멸성, 이질성, 소유권 불변, 소비자의 생산과정 참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업 특성인 첫 번째 무형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성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행위 또는 과정은 형태가 없는 활동, 서비스 주체와 서비스 대상과의 상호작용, 동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 소멸성은 제공 즉시 사라지고 서비스는 소비됨으로 사용하면 소멸되는 것이 서비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질성은 제공되는 서비스는 누구에게도 같을 수 없고 동일한 서비스라도 제공하는 상황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불변은 누릴 수 있을 뿐 가질 수는 없고, 예를 들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항할 권리는 있지만 최종적 결과물은 항공표의 영수증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소비자의 생산 과정 참여는 소비자도 서비스의 생산자이며 예를 들어 셀프 서비스와 은행의 현금 자동 취득기를 통한 현금 인출하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서비스의 특징인 마지막 소비자의 생산 과정 참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서비스의 특징, 첫 번째 무형성, 두 번째 소멸성, 세 번째 행위 또는 과정,
네 번째, 소비자의 생산 과정 참여. 다섯 번째, 이질성. 여섯 번째, 소유권의 불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인 여섯 가지 용어와 각 용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히 읽고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91페이지 탐구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특성을 이해한 사례 찾아보기. 서비스는 현장성을 갖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을 비분리성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현장을 떠나서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제공자와 그것을 제공받는 고객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만 서비스의 상품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특성 중 이러한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자, 생각의 날개를 읽어보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서비스가 생산되고 동시에 서비스는 소멸됩니다.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는 고객의 만족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친절하고 능숙하게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제공과 동시에 서비스가 사라지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94페이지 서비스의 생산 방식과 생산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효용에 따른 생산 방식으로는 첫 번째, 시간 창조형 생산 방식입니다. 시간 창조형 생산 방식이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어 시간적 여유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자아 창조형 생산 방식이란 인간의 자아 발전을 위한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방식을 말합니다. 이 시간 창조형 생산 방식과 자아 창조형 생산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 서비스 효용에 따른 생산 방식입니다. 서비스 효용에 따른 생산 방식은 서비스 생산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서비스 생산 방식 중 서비스 효용에 따른 생산 방식에 의해서 교과서 95페이지 서비스 제공 수단에 따른 생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수단에 따른 생산 방식은 인간 중심형 생산 방식이 있는데 숙련된 지식, 단순 육체 노동 등 사람의 역할을 통해 서비스 생산입니다. 인간 중심형 생산 방식은 예를 들어 가사 서비스업, 의료업, 미용업, 경영자문, 법률자문, 행위의 서비스를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수단에 따른 생산 방식 중 설비 중심형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설비의 기능에 의해 서비스가 생산되는 게 설비 중심형 생산 방식인데 설비 중심형 생산 방식에 대한 예는 정보 서비스업, 레저 서비스업, 금융업, 통신업, 숙박업, 유통업, 운송업 등이 있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수단에 따른 생산 방식은 인간 중심형 생산 방식, 설비 중심형 생산 방식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서비스 생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생산 유형에는 첫 번째, 제품 지향적 서비스와 두 번째, 사용 지향적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제품 지향적 서비스에는 기존의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에 유지보수 계약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제품 지향적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생산 유형 중 두 번째, 사용 지향적 서비스는 제품의 소유권은 생산자에게 있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복사기 대여 사용, 택시 이용이 사용 지향적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비스의 시장 공급에 따른 생산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시장 공급에 따른 생산 물류 중 공급자 서비스는 다른 기업의 중간 수요를 지원하는 기능인 회계, 컨설팅, 광고, 디자인, 설계 업무가 공급자 서비스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로 최종 수요를 바로 충족하는 것으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문화산업, 스포츠 레저 업종 등이 소비자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비스의 시장 공급에 따른 생산 물류 중 혼합 서비스는 공급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로 금융, 보험, 증권, 이런 은행들이 혼합 서비스라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공 서비스 또한 서비스의 시장 공급에 따른 생산 물류인데, 정부 기관이나 정부 투자 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교육, 교통, 행정, 경찰, 소방이 공공 서비스의 대표적인 업종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95페이지 아래 서비스 생산 체제의 도표인데,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 투입 자원과 사교 자궁에 의해서 서비스 생산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고객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도표를 통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생산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그 서비스가 고객에게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도표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보통 회사나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도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행활동 96페이지 내가 원하는 직업과 서비스업 연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희망하거나 관심을 갖는 직업을 5가지 이상 적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분류를 잘 모르겠으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에서 적은 직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직업인지 살펴보자.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그중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직업 중 5가지 중 서비스업 범위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희망하거나 관심 가졌던 직업이 서비스업의 분류에 속한다면 서비스업의 의미와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 직업이 왜 서비스업의 분류에 속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1, 2, 3번이 완료되었다면 작성한 개인별 보고서를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미래 유망 서비스업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 전략에 서비스업에 대하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신산업과 신서비스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고 있는데, 즉 산업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가 산업을 끌고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대 신서비스 항목 중 헬스케어 서비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웰빙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됨에 따라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별로 특화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웨어 및 가상신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얻은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맞춤형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 서비스가 실현되면 영화에서처럼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건강이 어떤지 알려주고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수업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2차 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